소연 씨, 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말해요.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이 말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이상한 봄이었다. 33년 된 싸움 한가운데서 봄이 왔다. 그것이 삶이다. 언제나 이렇게 온다. 소연이가 그날 아침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다고 했다. 이준혁 씨의 문자.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나는 소연이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지 상상했다. 아침에 막 일어난 얼굴로 그 문자를 읽는 소연이 입꼬리가 올라갔을 것이다. 이 아이가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을까? 나는 그것을 묻지 않았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이 아이 목소리에 다 담겨 있었으니까. 봄이 그렇게 왔다. 이 집안의 33년 된 싸움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그 싸움이 없었다면 소연이와 이준혁 씨는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상한 일이다.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온다. 그것을 나는 이 화에서 다시 생각했다. 33년의 억울함이 오늘 소연이의 봄을 만든 것이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또 다른 결말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라는 말이 담고 있는 무게를 생각했다. 준혁 씨가 소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싸움의 자리였다. 전혀 로맨틱하지 않은 장소에서 어머니를 구하려는 아들의 입장이었고 어머니를 지키려는 딸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랑이 시작됐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은 주어진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은 온다. 어쩌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크게 온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니까. 소연이가 싸움 속에서도 따뜻했다. 준혁 씨가 싸움 속에서도 선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랑이 자라난 것이다. 소연이가 그날 아침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다. 그리고 웃었을 것이다. 이 아이가 웃는 모습을 나는 본 적 없다. 이 아이가 누군가 때문에 웃는 모습을. 30년을 넘게 나는 이 아이의 엄마였지만 내 때문에 웃는 얼굴 말고는 본 적 없을 것이다. 이제 다른 누군가 때문에 이 아이가 웃는다. 그 웃음을 본 순간 내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엄마의 삶이 의미 있어지는 순간이 그것이다. 아싸. 네. 어젯밤 문자 부담스러웠어요? 아니요. 다행이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한강 산책로. 봄 바람이 불고 강이 보이고. 소연이가 그 이야기를 나한테 했을 때 나는 그 산책로를 상상했다. 이 두 아이가 처음으로 나란히 걷는 것 어떤 모습이었을까? 소연이가 키가 작다. 이준혁 씨가 키가 크다. 나란히 걸으면 그림이 됐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웃었다. 이 아이들이 그림이 됐다. 이준혁 씨가 부담스럽지 않았냐고 먼저 물었다. 어젯밤 문자가. 소연이가 아니라고 했다. 이 대화가 좋았다. 확인하는 것, 내가 한 것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묻는 것, 이준혁 씨가 그것을 했다. 소연이는 아니라고 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확인하면서 걸었다. 강을 걸으면서. 봄 바람을 맞으면서. 그것이 두 사람의 시작이었다. 나란히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앞을 향해 함께 간다는 뜻이다. 손을 잡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나란히 간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 사람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뜻이다. 나는 그것이 사랑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형태라고 생각한다. 한강 바람이 얼마나 따뜻했을까? 봄바람이 봄인 이유는 그것이 따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견뎠다. 이 아이들도 그렇다. 싸움의 겨울을 견뎠다. 그리고 이제 봄이 왔다. 한강 바람이 이 아이들 위로 흘러간다. 나는 그것을 생각했다. 준혁 씨, 나도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당연하죠. 저도 좋아요.
근데 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 알죠? 우리 엄마들이.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소연 씨, 저 그 질문 기다렸어요. 왜요? 그게 소연 씨다운 질문이라서. 자기 감정보다 상황 먼저 보는 거. 괜찮아요. 쉽지 않아도 해볼게요. 소연 씨가 허락해주면. 허락해요. 허락해요. 소연이가 그 말을 했다. 소연이가 나한테 말해줬다. 강을 바라보면서 허락해요 했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용기를 냈다고 생각했다.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엄마들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도 허락해요 했다. 이 아이가 그 말을 했다. 소연이의 용기였다. 강을 바라보면서 한 말, 이준혁 씨 눈을 보면서 한 말이 아니라 강을 보면서 했다는 것이 이 아이답다. 소연이가 이런 아이다. 정면으로 보기 어려울 때 옆을 보면서 말한다. 그것이 이 아이의 방식이었다. 두 사람이 말없이 강을 바라봤다. 소연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침묵이 좋았다고 했다. 말이 없는데 불편하지 않은 침묵. 그런 침묵이 있다. 오래 알아도 어색한 침묵이 있고 처음인데 편안한 침묵이 있다. 이 두 아이한테 그 두 번째 침묵이 있었다. 나는 그것이 이 두 아이가 맞는 것이라는 신호라고 생각했다. 침묵이 말보다 많을 때가 있다. 그런 침묵은 사실 충분한 대화를 이룬 후에 오는 침묵이다. 두 사람이 이미 많은 것을 나눴을 때 그 위에 있는 침묵. 그런 침묵이 있다. 준혁 씨와 소연이가 공유한 침묵이 그것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이미 말했고 상대방의 대답도 들었고 그 위에 있는 침묵. 강을 바라보면서 봄 바람 속에서 그것이 두 사람의 첫 침묵이었다. 소연이가 한강 이야기를 해줬을 때 나는 꽃집에서 장미를 다듬고 있었다. 이 아이 목소리가 달랐다. 밝았다. 이준혁 씨 이야기를 하는 소연이의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이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목소리구나 생각했다. 소연이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30살이 넘도록.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잘 안 했다. 엄마한테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가 말했다. 그것이 좋았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방아낸 것 같았다. 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 지금까지는 나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니, 나도 그것을 몰랐을 것이다. 이 아이가 이렇게 밝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33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본다. 아주 늦게. 하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아이가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충분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였다. 이 아이를 자유롭게 내보내는 것, 그 자유 속에서 이 아이가 찾은 것이 사랑이었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 소연이가 한강에 앉아서 나눈 그 문자들.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의 33년을 어떻게 살게 했는가? 싸움과 힘듦 속에서. 그런데 이 아이가 한강 바람 속에서 웃고 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이 아이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 좋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됐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내가 원한 전부였다. 한강의 봄바람이 얼마나 따뜻했을까? 그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선다. 말이 없는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그런 침묵이 사랑이 된다. 말보다 침묵이 많을 때가 진정한 교감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33년을 산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 아이한테서 본다. 이준혁 씨와의 그 침묵 속에서. 순옥 씨.
한 번만 봐줄 수 있어? 부탁이야. 언제요? 이철수 문자를 받았다.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이라고.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봤다. 볼까 말까 한 것이 아니었다.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아무 말도 안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앉아 있어야 할지.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던제어했다. 그것이 답이었다. 볼 것이다. 그냥 볼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지는 가면서 생각하기로 했다. 부탁이야. 그 말이 이상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부탁한 적이 있었나? 33년을 같이 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과 침묵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부탁이라고 했다. 이 사람이 변했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나는 그것을 생각했다. 나는 꽃집 일을 마무리하고 나갔다. 공원으로 가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33년 전에 이 사람과 헤어졌을 때 마지막인 것을 몰랐다. 그냥 떠나버렸다. 내가 준비할 틈도 없이.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인 것을 알고 보는 것이다. 그것이 달랐다. 마지막인 것을 알고 가는 것, 나는 어떤 표정으로 가야 할지 생각했다. 결국 그냥 가기로 했다. 특별한 표정 없이 그냥 강순옥으로. 공원 입구에서 잠깐 멈췄다. 숨을 한 번 깊이 쉬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철수를 만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 긴장이 됐다. 33년 동안 억울해하고 분노했는데 그 모든 감정이 이 사람 때문이었는데 막상 만나러 가는 이 순간에 긴장이 됐다. 왜인지는 모른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아직도 내한테 어떤 감정을 만드는 것일까?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걸어 들어갔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중요하다.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 그 모든 시간이 정의된다. 내가 이철수와 싸워서 마지막을 맺는다면 33년이 싸움으로 남는다. 울면서 마지막을 맺는다면 33년이 눈물로 남는다. 하지만 그냥 나란히 앉아서 잘 살라고 말한다면 33년이 축복으로 남는다. 나는 그것을 생각했다. 공원 입구에서. 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길 원하는가? 공원의 봄이 예뻤다. 꽃이 피어 있었다. 나무들이 초록이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 일상이었다. 그 일상 속으로 나는 들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만남을 위해. 나는 생각했다. 이것도 일상인가? 아니다. 이것은 일상이 아니다. 이것은 마지막이다. 일상 같은 공원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그것이 이상했다. 하지만 그렇게 마지막은 온다. 특별한 장소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온다. 공원에서, 벤치에서, 봄 햇살 아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실제적이고 더 의미 있다. 마지막이 일상 속에 녹아있다는 것,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공원 입구를 넘어가면서 나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 33년이 이 공원에서 끝난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행동이 명확해졌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그냥 있으면 된다. 그 사람과 나란히. 앞을 보면서. 과거는 내려놓고 미래도 강요하지 않고. 그냥 현재에서 안녕을 말하면 된다. 그것이 이 마지막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공원에 갔다. 이철수가 먼저 와 있었다. 이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이 기상하게 낯설었다. 내가 이 사람을 기다렸던 적은 있어도 이 사람이 나를 기다리는 것은 처음이었다. 33년 동안 이 사람은 항상 나보다 먼저 떠나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와서 기다렸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 사람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늙었다. 33년 만에 본 이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당연한 것이다. 33년이면 누구나 늙는다. 나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나도 늙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늙은 것을 보니까 기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안타까움이 아니었다. 먼 것이었다.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 먼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사람이 내 기억 속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 나는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그 기억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나란히 앉는다는 것도 이상했다. 우리가 나란히 앉을 일이 또 있을까? 아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나란히 앉는 것도 각별하게 느껴진다. 이 사람과의 33년이 이 나란함으로 끝난다. 서로를 보지 않으면서 앞을 본다. 강순옥과 이철수. 오래된 부부. 아니, 이제는 그냥 오래된 사람들. 그것이 되는 순간. 공원의 나무는 초록이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린다. 새들이 운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이 마지막의 순간에도 세상은 이렇게 평온하다. 그것이 위안이 된다. 세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일은 또 온다는 것이. 왔어. 왔어요. 오래됐다. 그러게요. 순옥 씨. 나 걸마 안 남은 것 같아. 의사가 뭐래요? 좋은 말은 안 하더라고. 수술은 잘 됐는데 왔긴 늦게 발견해서. 그래서 봐야겠다 싶었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 쉽게 하지 말아요. 사실이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다. 사실이니까.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자신의 몸에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수술을 했고, 회복 중이고, 그런데 의사가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인지 잘 몰랐다. 슬픔도 아니고, 안도도 아니고. 그냥 사실이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가는구나. 그것이었다. 이 사람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왜 나를 보자고 했는지 알았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한테. 나는 이 사람한테 가장 큰 빚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한테 먼저 정리를 해야 했을 것이다. 전화로 미안하다고 했고, 이제 직접 와서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람 나름의 마무리였다.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해한 것이다. 사람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화를 낼 것인가? 울 것인가? 아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있으면 된다. 이 사람과 나란히. 앞을 보면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순옥 씨. 나 그때 왜 그랬는지 알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말할게. 비겁했어. 그냥 비겁했던 거야.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소연이 한 번 더 보는 것도 다 무서워서 못했어.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 나도 알았어요. 결혼할 때부터. 그럼 왜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억울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요. 내가 한 말, 이 말을 입 밖으로 낸 것이 처음이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다. 33년 동안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것이 더 아프니까.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이 그냥 나쁜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보다 훨씬 더 아프다. 나는 그것을 33년 동안 들고 살았다. 오늘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사랑했으니까요. 이 사람 앞에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오래 닫아뒀던 것을 열었을 때의 느낌이었다. 그래서 더 억울했다.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그 억울함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한 것 같았다. 사랑했기 때문에 억울했다. 그것이 33년의 이름이었다. 사랑한 것이 잘못이 아니었다. 억울한 것이 당연했다. 33년 동안 억울했던 것이 맞다. 이제 그 억울함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도 알았을 것이다. 내가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더 아팠을 것이다. 이 사람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을 버린 것이니까? 그것이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래 연락하지 못한 이유였을 것이다. 면목이 없어서라고 했지만 그 면목 어둠의 바닥에는 자기가 사랑받은 것을 알면서 배신했다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 이해한다고 해서 괜찮아진 것이 아니었다. 그냥 잘게 된 것이었다. 이 사람도 오래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다. 이철수가 눈을 감았다. 나는 그 옆에 앉아서 앞을 봤다. 공원이었다. 봄이었다. 나무들이 초록이었다. 이 상황에서 나무가 초록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위안이 됐다. 세상은 그냥 돌아간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든 나무는 초록이고 새는 울고 바람이 분다. 그것이 나한테 위안이 됐다. 33년이 이 순간으로 수렴된다. 모든 선택들, 모든 결정들, 모든 아픔들이 이 벤치에 모여서 이 침묵이 된다. 나는 그것을 느꼈다. 이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공원 벤치 위에 두 사람. 33년 전에는 부부였다. 그 다음에는 적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인가?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그냥 오래된 사람들. 함께의 아픔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공원 벤치에 앉으면서. 더 이상 누구도 아닌 그냥 오래된 사람들로. 이 사람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이전보다. 병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이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들리는 것은 이것이다. 이 사람도 약해졌다. 나처럼. 우리는 모두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뭔가가 풀렸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내가 강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도 약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약한 사람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르겠다. 5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 같았다. 공원 벤치 위에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끝날 것 같았다. 이상한 느낌이었다. 마지막은 그런 것이다. 영원과 순간이 한데 섞여 있는. 나는 이 침묵을 기억하고 싶었다. 이 사람과 나눈 마지막 침묵을. 말이 없어도 오해가 없는 침묵. 서로를 정면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전부를 보는 침묵. 나는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라고 해도 이 순간이 내 안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33년의 끝이 이렇게 조용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순옥 씨. 이번 생에 내가 많이 빚졌어. 갚을 생각은 하지 말아요. 그냥 지금이라도 소연이한테 잘해줘요. 그럴게. 잘 살아요, 이철수 씨. 당신도. 그게 마지막이었다. 싸우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잘 살라고 했다. 33년이 그렇게 끝났다. 잘 살아요.
내가 한 말, 이 말이 입에서 나왔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잘 살아요. 이철수 씨, 이 사람한테 잘 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 진심이었다. 이 사람이 잘 살기를 바랐다. 미워했던 것은 맞다. 억울했던 것도 맞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 살기를 바랐다. 두 가지가 동시에 맞을 수 있다. 미워하면서도 잘 살기를 바랄 수 있다. 그것이 사람이었다. 나는 그 말을 하고 일어섰다.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모든 것이 말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일어서서 그 사람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돌아섰다. 그것이 맞는 방식이었다. 정면으로 보지 않는 것, 과거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앞을 보면서 걸어갔다. 공원 나무들 사이로. 봄 햇살 아래로. 33년이 끝났다. 그것이 이 걸음이었다. 공원을 나오면서 잠깐 멈췄다. 하늘을 봤다. 파랬다. 봄 하늘이었다. 나는 그 하늘을 보면서 끝났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이철수와의 33년이 오늘 공원 벤치에서 끝났다. 내가 이것을 끝내기 위해 얼마나 오래 걸어왔는지. 그 긴 길이 여기서 마무리됐다. 나는 하늘을 보면서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숨이었다. 33년만큼 긴 숨이 그것을 내쉬고 걸었다. 꽃집으로. 이제 다른 것이 시작된다. 소연이와 이준혁 씨 두 어머니의 만남. 새로운 것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마지막이 끝났으니까. 이제 꽃집에서 할 일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소연이의 봄을 위해. 이 마지막 무게가 내려갔으니까 나는 이제 앞을 볼 수 있다. 어디 갔다 왔어? 이철수 만났어.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로. 진짜로. 정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친구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이철수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그래서 꽃집에서 기다렸다. 이 친구가 그런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알면 기다린다. 오래된 우정이 그런 것이다. 나는 꽃집에 들어서면서 정자를 봤다. 그 얼굴이 좋았다. 아는 얼굴. 내 편인 얼굴. 나는 괜찮아 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정자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안도했다. 친구의 안도가 나한테도 편안했다. 정자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말없이 어깨를 두드리는 것, 그것이 오래된 우정이다. 뭐라고 해줄 필요가 없다. 어깨 하나면 된다. 나는 그 손이 닿았을 때 진짜 괜찮다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괜찮아 했을 때는 아직 확인 중이었다. 그런데 정자 손이 닿으니까 진짜 괜찮구나. 이것이 그 손의 힘이었다. 33년을 알아온 친구의 손. 오늘 하루가 길었다. 이철수와 공원 벤치에 앉았고 잘 살아요 했고 걸어왔다. 소연이는 한강에서 이준혁 씨와 나란히 서 있었다. 나는 꽃집으로 돌아왔다. 정자가 있었다. 이것이 오늘이었다. 33년의 마지막. 새로운 것의 시작. 오래된 우정.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 있었다. 나는 그 하루를 살았다. 충분했다. 정자가 돌아가고 나서 꽃집을 정리했다. 오늘 들어온 꽃들을 정리하고 시든 것을 버리고 내일 올 꽃을 확인했다. 꽃집 일은 항상 이렇다. 오는 꽃이 있고 가는 꽃이 있다. 머무는 꽃은 없다. 모든 꽃이 결국 간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한테 필요한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기억되는 것이 된다. 나는 그것이 꽃집을 28년 한 이유였다. 가더라도 그 사이에 빛난 것, 그것이 있으면 됐다.
이철수도 그런 것이다. 33년을 낭비했지만 소연이를 세상에 남겼으니까. 그것이 이 사람이 빛난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간다. 꽃집은 조용해진다. 내일 또 손님들이 올 것이고, 오는 꽃이 있을 것이고, 가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살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33년의 무게를 내려놨으니까. 이제 나는 소연이와 이준혁 씨, 그리고 두 어머니의 새로운 이야기를 지켜볼 수 있다. 네 사람의 밥상. 그것이 다음이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꽃집에 불을 껐다. 이날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날들이 올 것이다. 소연이가 이준혁 씨를 소개할 날도 올 것이고, 네 명이 같은 밥상에 앉을 날도 올 것이다. 그 과정이 쉬울까? 아니다.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과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전진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다. 오늘 공원 벤치에서 느낀 것들로 인해 33년을 마무리했을 때 무엇을 느끼나? 충만감인가 아니면 허전함인가? 나는 그 둘 다라는 생각이 든다. 충분히 살았다는 충만감과 그것으로 끝이라는 허전함. 그런데 그 두 감정이 모두 맞다. 끝은 항상 이렇게 온다. 충만함과 허전함을 동시에 가져오면서. 그것이 삶이다. 끝날 때마다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는 것.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더 이상 화를 낼 일도 억울해할 일도 없다. 그것들은 모두 공원 벤치에 내려놨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앞을 보는 것, 소연이의 행복을 보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을 축복해주는 것, 그것이 이 어머니가 이제부터 할 일이다. 과거의 어머니가 아니라 현재의 어머니로, 미래의 어머니로. 꽃집에 불을 끄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28년 동안 이곳은 내 피난처였다. 어떤 날씨에도 꽃은 아름다웠고 손님들은 나를 필요로 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공간에서 내가 마지막을 정리했다. 정자를 만났다. 모든 것이 이곳에서 일어났다. 28년의 꽃집이 오늘 이 날을 완성했다. 집에 가는 길 나는 한강을 지났다. 한강 위로 달이 뜬다. 봄 달이었다. 소연이가 저기서 이준혁 씨와 나란히 섰던 곳이다. 나는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생각했다. 이 작은 도시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한강도, 공원도, 꽃집도. 이곳에서 33년이 끝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그런데 또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삶은 항상 이곳에서 일어나니까. 가장 작은 것들 속에서. 나는 집에 가서 누웠다. 오늘 하루가 길었다. 수많은 감정들이 오갔다. 긴장, 슬픔, 이해, 용서. 아니, 용서라고 하기는 뭔가 거창한 것 같다. 그냥 받아들임이었다. 이 사람도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 그것들이 모여서 마지막을 만들었다. 나는 천장을 보면서 숨을 쉬었다. 깊고 편한 호흡이었다. 33년 동안 내쉬지 못했던 길고 긴 숨, 그것을 오늘 밤 마침내 내쉬었다. 새로운 날이 온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온다. 그리고 다음 날도 온다. 나는 그 모든 날들을 살 것이다. 그것이 삶이다. 마지막도 있고 시작도 있고 그 사이에 무수한 날들이 있다. 나는 그 모든 날들을 제대로 살 것이다. 오늘 공원 벤치에서 내려놓은 것들과 함께, 그리고 한강 바람을 맞은 딸의 웃음을 기억하면서, 우정의 손길을 느끼면서 나는 살 것이다. 이 봄 날씨 속에서. 다음 화 예고. 소연 씨, 제가 좀 무모한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우리 어머니들 한번 같이 밥 먹으면 어떨까요? 4명이서. 준혁 씨 진짜 무모하다. 밥은 내가 할게. 내 집에서 하자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다음 화 봄날의 귀환 22화. 같은 밥상.